네, 반갑습니다. 리얼 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 미국 주식은 미국 증시 한 번 더 하락할 가능성 70% 열어놓고 가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전부터 좀 최악을 열어놓고 대응하자라는 의미에서 저는 증시가 현재 약간 반등한 상황인데 쌍바닥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왜 그런지 분위기가 어디로 바뀌고 있는지 정리해 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최근에 좀 제가 과분한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댓글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니 힘이 많이 나고요. 제가 더 노력할 테니까 영상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조금 이 미국 뉴스가 실시간이나 아니면은 좀 해석된 내용이 나오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진 시기가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정보나 자료, 뉴스를 같이 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튜브 메인에 저희 무료 텔레그램을 올려놨거든요. 예, 이 텔레그램에 참여를 하시면 제가 보는 뉴스나 아니면은 이제 실시간 그, 그 나라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좀 해석을 해서 나오는 것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텔레그램 들어와서 같이 정보들 보시면은 큰 도움 되지 않을까. 좀 실시간으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2274분 계시니까 많은 분들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리얼 미국 주식 영상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한 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어떤 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사실 제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TJ 잔고에 따라 우리는 이제 먼저 좀 큰 틀에서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관세가 어쩌니 저쩌니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 또는 그 중에서도 미국에서도 돈을 관장하는 재무부의 통장에 돈이 찼니 또는 줄었니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TJ 잔고 가장 최근인 4월 17일 기준으로 보면은 최근에 제가 세금이 4월 15일 이 전후로 해가지고 세금이 꽉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세금이 안 들어와요. 들어오려면 6월 중순은 돼야 세금이 조금 더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금이 이제 들어올 데가 없어요. 통장에 돈이 안 꽂힌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지금 이 돈 가지고 보시면 4월 11일, 14일, 15일 해서 한 6천억 달러에서 6,380억 달러까지 돈이 찼습니다. 이 돈 가지고 이제는 잘 나눠 가지고 6월 중순까지 써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은 하루 만에 얼마 깎였죠? 예, 하루 만에 거의 400억 달러가 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생각보다 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더라. 왜냐면 들어올 돈이 없어서 그래요. 이제는 세금도 안 들어오고 그렇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돈을 아껴 쓰는 것밖에 없더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이 계속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아마 5월 중순쯤 되면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잔고가 좀 많이 빌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잔고가 많이 비면은 당연히 그 잔고를 결국에는 부채한도 협상을 통해 채우게 됐을 때 시장이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계속 지켜봐야 돼요. 잔고가 계속 얼마나 빠지고 어떤 속도로 빠지냐 체크를 할 건데 사실 이 하루만 보고 판단할 수 없지만 저희는 최악을 열어놓고 가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증시는 쌍바닥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그냥 이것만 보고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뭘 보고 판단하냐? 이 최근에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잔고가 이 빠지고 난 다음에 채울 때 시장이 밀리고 빠졌다가 채울 때 시장이 밀린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사실 이렇게 채울 만한 시기가 오려면 부채한도 협상이 좀 늦어져야 돼요. 그럼 늦어질 만한 이유가 있을까? 고민을 하겠죠. 최근에 이슈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EU가 대미 관세 협상을 준비하면서 서로 조금 이 싸움이 될 만한, 분란이 될 만한 얘기들을 좀 미루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대미 관세 협상 개시 직전에 애플과 메타의 디지털 규제 위반에 따른 제재 발표를 연기했습니다. 원래는 얘네들이 좀 벌금이나 과징금을 좀 냈어야 됐어요. 근데 미룬 거죠.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지난 15일 애플과 메타를 상대로 디지털 시장법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야 너네 돈 좀 내라. 원래 그렇게 할 예정이었는데 EU 무역 경제안보 집행위원은 미국 워싱턴 DC를 찾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그리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와 회동을 진행을 했고요. EU도 대미 보복관세 시행을 보류하겠다라고 호응하면서 성사된 첫 공식 협상 자리입니다. 서로 간에 좀 관세 관련해서 좀 좋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자라는 느낌으로 일단 연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이 진행되는 거 보고 관세 협의가 과연 어떻게 진행되냐 흐름 보고 우리도 이거를 어떻게 발표할지 좀 결정을 하자라는 느낌으로 대놓고 지금 약간 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약간 협상으로 들어가는 분위기가 나아지고 있더라. 얼마 전까지 상당히 강경했잖아요. 그런 거 없다. 협상 없다. 네, 무조건이다. 뭐 이런 거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조금 열려있는 분위기가 많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실제 한미 관세 협상 관련해서도 언급이 나왔죠. 한미 관세 협상이 양국 재무통상 장관들이 동시에 참여하는 2대 2+2 혁신으로 추진됩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의 2명, 한국의 2명 만나가지고 이 2명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2명, 2명에서 4명에서. 그래서 무역 협상 전면에 나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그 다음에 무역 정책 수립과 협상 책임자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가 참석을 하고요. 한국 측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그 다음에 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해서 2명이 이제 4명에서 총 모여서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 맞춤형 상호 관세와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 부담 최소화를 끌어내겠다는 방침이고요. 서로 대미 협상을 준비 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네, 협상을 지금 어떻게 보면 하려고 준비 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또한 강경하지 않은 겁니다. 이 동맹국들은 그래도 열어놓고 간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원래 이런 스탠스가 아니었거든요. 동맹국도 그런 거 없고 누구든 상관없다. 일단 와서 꿇어라. 약간 이런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최근 들어서 약간 협상하는 분위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한다면은 미국에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제가 봤을 때는 핸들 이 방향을 누가 잡았냐? 제가 봤을 때는 이 스콧 베센트가 잡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걔네들이랑 협상하는데 중국은 조금 단호하게 또 조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시장용으로 설계된 H20 GPU 수출 규제를 한 여파가 일반 소비자용 그래픽카드까지 확대될 조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GPU였다면은 이제 일반 우리 컴퓨터에 넣는 그래픽카드도 규제를 넣는다라고 하죠. 이거는 사실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아니고 중국 내 IT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엔비디아가 지포스 RTX 5090D 출하를 중단했다라는 전원이 등장했습니다. 엔비디아가 18일 모든 그래픽카드 제조사를 대상으로 지포스 RTX 5090D의 공급을 잠정 중단하라는 공지를 보냈다라고 설명이 나왔습니다. 이건 사실 일반 개인 소비자가 이 컴퓨터에다가 넣는 GPU죠. 그래서 이것 또한 뭐냐면 지포스 RTX 5090D는 미국 정부의 규제를 충족하기 위해 성능을 좀 낮춘 그래픽 카드입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이제는 이 공급 못하게 막는다라는 분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거는 스콧 베센트가 지금 미국에서 상당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제가 얘기했지만 이 나바로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어요? 상당히 강경하다라고 했습니다. 협상 따윈 없다. 근데 스콧 베센트는 뭐라 그랬어요? 아니 협상하면서 가야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스콧 베센트는 조지 소로스의 오른팔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 트럼프는 이번에 유대인한테 붙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스콧 베센트를 뽑았기 때문에. 그것도 왜 스콧 베센트는 아시겠지만 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 게이입니다. 네, 게이의 이제 조지 소로스의 오른팔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원래 유대인을 상당히 욕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조지 소로스 욕을 많이 하던 트럼프가 스콧 베센트를 뽑았고 이 나바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강경한 인물이었는데 트럼프가 초반에는 나바로의 방식대로 가다가 이 스콧 베센트가 그런 식으로 가면 나 재무장관 나 나갈래 라고 하니까 잠깐 하면서 최근 들어서 약간 이 협상을 시작했잖아요. 협상을 시작한 게 스콧 베센트의 원래 방향이에요. 동맹국이랑은 친하게 지내고 중국만 죽여라. 뭐하러 지금 동맹국들이랑도 싸우냐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협상 분위기에 나온 이유는 아마 스콧 베센트의 입김이 제일 세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협상 가운데 우리가 스콧 베센트가 있어요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최근에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추천한 국세청장 직무대행 임명 사흘 만에 바꿔버렸어요. 누굴로 바꿔버렸냐? 베센트가 원하는 사람으로. 사흘 만에. 이 도지부서 수장인 머스크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의 권력 다툼에서 베센트가 이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세청장 직무대행에 재무부 부장관인 마이클 포켄더를 임명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스콧 베센트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자리에 임명된 세플리 불과 사흘 만에 해임됐습니다. 세플리를 이제 이 일론 머스크가 민 사람이에요. 얘가 세플리를 넣어주세요라고 밀었는데 여기 스콧 베센트가 조금 불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원했던 이 마이클 포켄더를 밀어준 거죠. 세플리는 사흘 만에 잘렸습니다. 그래서 베센트는 머스크가 백악관을 통해 세플리 임명을 추진하면서 국세청을 관장하는 나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 미쳤네 하면서 불만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거에 대해서 트럼프가 듣고 맞긴 맞아 하면서 손을 들어준 거고요. 지금의 힘의 방향은 어디로 기울었다? 스콧 베센트로 기울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기울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아시겠지만 스콧 베센트는 일단 동맹국이랑 협상해라. 관세 협상, 관세 좀 좋게 하고 중국만 죽여라가 이제 스콧 베센트의 목적입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일단은 관세 협의를 하는 동안에 이 부찬도 인상에 대해서는 조금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 부찬도 인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지금 국채금리를 어떻게 멈춰놨는데 이 국채금리를 압박하는 상방으로 좀 압박할 수 있는 이 요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좀 안정되면은 부채한도 인상하는 방향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그 시기는 분명 4월이 될 가능성이 아닐 거고요. 부채한도 인상은 적어도 5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빨라도 5월이지 않을까? 그럼 그때까지 TJ 잔고는 비어갈 거고 많이 빈다는 소리는 채울 것도 많기 때문에 한 번 더 시장이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희는 열어놓고 대응을 하자는 겁니다.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뭐가 있냐면 일단 영래포가 제가 바닥이 비었다라고 했어요. 이 영래포가 비었다라는 소리가 뭐냐면 항상 얘기하죠. 이 영래포의 돈은 연준한테 돈을 맡겨놓는 거예요. 누가? MMF가. 머니마켓 펀드라고 얘네들이 여기다가 돈을 넣어놔요. 그래서 여기서 이자를 받는데 이 이자가 너무 부족한 거야. 그래서 얘네가 그 이자를 빼버립니다. 그래서 그 연준에서 시장에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시장에 풀릴 돈이 지금 완전 그냥 발바닥이라고 했어요. 더 이상 풀릴 돈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 유동성을 볼 땐 뭘 봐야 된다고? 지금 영래포는 그냥 발바닥 풀릴 것도 없기 때문에 TJ 잔고 중심으로 봐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너무 돈이 없어요. 여기는 지금 완전 그냥 바닥이에요, 바닥. 더 이상 긁을 것도 없는 바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 상당히 중요하겠죠. 왜 실적 발표 중요합니까? 제가 얘기했지만 최근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 때문에 리스크 있는 거 아니야?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괜찮았죠. 넷플릭스 괜찮았습니다. 휴장 지났고요. 그 다음 테슬라 GM, 램리서치 포드,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여기가 진짜입니다. 아시겠지만 여기 실적 발표가 너무 핵심이니까 이거 보면서 갈 필요가 있다. 여기가 별 5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항상 얘기하지만 1분기 실적이 좋냐 뭐 지금 실적이 좋냐 이게 아니라 앞으로 컨센서스, 앞으로의 가이던스가 어떠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저희가 TSMC 가이던스가 괜찮았죠. 그래서 넘어간 겁니다. 얘네들은 뭐예요? 당장 좋은 게 아니라 앞으로 가이던스, 앞으로 어때? 에서 얘네들이 헛소리 하면은 시장은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서 정리하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엔캐리 청산인데 이거는 사실 지금 의미가 없다라고 했죠. 왜냐면 지금 달러는 떨어지는데 채권 금리는 올라가고 그러니까 미국 채권은 매도하면서 실제 달러는 팔고 있고 그 뜻은 뭐냐면은 그냥 미국에서 뜨고 있다는 소리예요. 실제 미국 채권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일본이 됐든 중국이 됐든 누가 됐든 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가 좋지가 않다. 일본 국채는 그래도 조금 안정되고 있거든요. 자기네 나라에서.
근데 미국은 아직 안정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빠르게 관세 협의하려고 하는 거고. 근데 이 국채를 좀 자극하는 부채 한도 인상은 일단 좀 미뤄두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전 생각을 하는 거죠. 누가? 스콧 베센트가 지금 중심이라면.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TJ 장고는 최종 세금 유입 이후 5천억 달러로 진입을 했습니다. 하루 만에. 그리고 부채 한도 인상이 없으면 계속 하락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들어올 돈이 없습니다. 6월 중순까지. 4월에 합의되면 증시는 만만한 상승이 이어질 텐데 분명히 얘기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럴 가능성이 낮다 봐요. 그래서 5월에 합의되면 쌍바닥 가능성이 높다. 5월 가능성이 저는 70%라고 보고 있습니다. 4월은 일단 협의를 먼저 할 것 같아요. 채권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부채 한도 인상을 하면 채권 금리 상승 압박입니다. 그럼 채권 금리 상승이 압박되면은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그럼 오히려 채권에 대한 얘기하는 이 매도라든가 채권에 대한 리스크가 더 커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채권 금리 상승 압박은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관세 협의가 진행되고 조금 진정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채권에 금리 압박 줄 수 있는 부채 한도 인상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저는 70% 정도라고 봅니다.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 채권 금리 하락이 나와야 되고요. 예산안 상원에서 넘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 일단 가는 구간이긴 하다. 제가 얘기를 하죠. 근데 4월에서 5월 쌍바닥 가능성은 저는 70%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30% 확률로 4월에 합의가 되면은 아마 쌍바닥까지는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로 이 스콧 베센트의 방향으로 보자면 그럴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들은 좀 보수적으로 전 대응해라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합의가 되면 여러분 합의됐어요 라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영상 계속 보면서 여러분들은 좀 유리한 방향으로 같이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이제 무조건 오르겠지 이런 마음이 좋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뭐든지 한 방향성으로 갈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방향성이 있지만 확률이 높고 낮은 게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은 대응을 해줘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매번 수금일 저녁 10시에 정리를 해드립니다. 마켓 타이밍 분석 해드리니까 꼭 여러분들 수금일 저녁 10시 영상 시청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 댓글 하나하나 다 읽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과분한 칭찬들을 많이 해주세요. 근데 쟤는 아시겠지만 매번 더 노력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도움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우리 유튜브 구독, 그 다음에 영상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꼭 참여해 주시고 그럼 저희가 무료 텔레그램 운영하고 있다라고 했죠. 이 텔레그램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좀 실시간으로 줄 수 있는 정보는 최대한 정말 빠르고 좀 명확하게 주기 위해서 전달을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많은 분들 참여하고 계시니까 같이 참여하시면 텔레그램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